가난이 죄가 되는 곳이 은행이네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가난한 게 죄는 아니야. 가난한 사람 무시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 맞아. 네. 없을 것 같아. 네, 저는 없습니다. 신사임당님 인터뷰 하시는 걸 보면 네. 네, 사람 기본으로 되는 그 존중이 보여요. 네,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망할 것 같아요. 모르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치. 이제 힘든 분이에요, 이분이. 네. 이제 막 연체 시작됐어. 네. 대출이 500이 있어요. 네. 근데 500인데 이자를 못 갚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1년 네. 동안. 그래서 다시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금리가 예전보다 뭐 플러스 한 1%가 늘어났다고 쳐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금리 그 대출 연장할 때 금리가 조정이 되거든요. 네. 금리가 높아졌어.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내밀어요. 내밀면서 저는 이분 힘드니까 네. 조금 금리를 깎아주면 어떻겠냐고. 네. 은행원인데 근데 그렇게 아. 팀장님한테 네. 네, 난 착한 은행. 그럼 그 금리를 팀장님이 정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오.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 거예요.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컴퓨터가 이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컴퓨터로 해서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 거를 승인을 하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깎는 한도나 이런 결제권이 있는 거죠. 네, 네. 그 창구에 앉아 있는 은행원에게도 약간의 그래서 넘겼어요. 근데 팀장님이 이걸 짝짝 보고 더 높이는 거예요. 오. 금리를. 원래 이 금리에 나가도 되는데 이 금리를 연장을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연체를 소소하게 뭐 네. 몇십만 원 네. 이런 거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졌어. 네. 다음번 연장할 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컴퓨터는 그냥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거를 결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걸 찍고 더 많이 붙이더라는 거예요. 아, 컴퓨터에서 나온 거보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금리가 뭐 제일금융권에서는 보통 신용대출 나올 때는 나올 수가 없는 금리예요. 거의 뭐 사채시장 금리 같은 수준의 금리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팀장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어떡해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팀장님이 어차피 못 갚아 그 사람 딴 데 가지도 못해 그냥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이 났어요. 그죠? 엄마 아빠의 그 뭐 막 되게 20% 가까운 그 금리가 네. 막 붙였겠다. 어차피 이 건물이 어차피 갚을 수 없는 게 뻔히 보였을 거거든요.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저도 보이니까요, 이제는. 은행, 이 사람 죽어도 이 건물을 어차피 그 건물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겠네. 그 안에 수수료를 열심히 챙겨야겠다라 생각했겠죠. 그죠? 네. 은행원이.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적이다. 금리를 그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팀장님 마음으로? 왜냐하면 지점 내 수수료나 여러 가지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점은 지점에 그 할당량이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수신 실적, 뭐 실적, 수수료 실적, 뭐 네네네, 신용카드 네네네. 실적 다 뭐가 있는 거죠. 저는 시청률을 기반으로 하는 데서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판매량이나 이런 거 스트레스는 안 받아봤어요. 그쵸. 오히려 이제 시청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봤었는데. 네, 은행은 근데 그것도 수수료도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대마진 장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정말 뭔가 피해자 모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마 아빠를 원망만 하고 살았었다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와 은행이 진짜 나쁘다. 우리 엄마도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도 집을 빼앗긴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막 괜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금리를 되게 뭐 연체가 우리가 시작이 됐을 때 힘드니까 조금 깎아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안 깎아주잖아요. 은행 연체가 시작되면 오히려 올리지. 그건 명분이잖아요. 그건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올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 등급이 이제 막 점수가 깎이니까 다른 은행에 더 좋은 조건을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또 아는 거예요, 은행은. 그러니까 막 올려도 이제는 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연체 이자를 못 갚고 있는데 어떻게 원금을 갚아요? 원금을 갚으려면 다른 은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은행은 지금 뭐 연체가 시작이 됐고 이미 그랬으면 못 가잖아요. 가기가 물론 알아보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저기 알아봤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만약 좀 이게 생각이 있었다면 여기저기 하거나 아니면은 항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은행에. 그 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고 뭐 연체 뭐 한두 번 했다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냐고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죠. 모르니까. 저는 항의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죄인 모드예요. 못 냈으니까 못 갚았으니까. 못 갚아서 내 잘못이니까 되게 죄인 모드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요. 아침마다 독촉 전화를 받으시는데 항상 죄송하고 죄인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들 덕분에 은행이나 카드사는 연체자들 덕분에 엄청난 이자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을 쓰잖아요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대출이요? 예. 대출, 대출에 이제 자서를 할 때 거기에 이런 게 써 있잖아요. 예. 이 연체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예, 나와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체 얼마 이상 하면은 내가 이거 바로 갚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 연체 이자율 몇 %를 네, 가산하고 그쵸, 이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써 있는 것보다 더 가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전에는 네.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 컨트롤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아, 그 네네. 뭔가 상한선은.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 때는. 아. 그래서 그 금리가 실제로 사채 시장 금리였어요. 진짜로. 아, 그렇구나. 10 제가 최고 17%막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신용대출을. 신용대출이 17%가 나간다고 1금융권에서? 1금융권에서.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금리를. 그러니까 제가 엄마 아빠 생각이 딱 났다니까요. 근데 봐봐요. 담보대출이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 대출은요. 담보대출이죠. 담보대출인데도 네. 20% 물론 IMF라는 특수 상황이 그때는 네, 이자가 네.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지만 담보대출이었는데 20% 가까운 이자였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문제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당시는 어떻게 돌아간 건지는 저도 모르지만 은행을 대서 그 당시 20% 가까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금리가 어떻게 담보대출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아무리 연체를 한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은행이 미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제서야. 그전에는 은행 탓은 1도 없었죠. 은행 들어가서 이제 내부자가 되니까 아시게 된 거죠. 그렇죠.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요. 아, 네. 뭘 다 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금리가 이렇게 얼마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와 정말 안쓰러워요. 이렇게 해서 금리를 나가시면 이분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아, 부자는커녕 부자가 사회생활이 어렵죠. 빚을 탈출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아, 뭔지 아시겠죠? 네. 생활은 점점 뭔가 궁핍해지고 근데 빚이 안 줄어. 왜냐면 이자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몇 프로 됐다 연장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금리는 상관도 안 해요. 연장에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러면은 정말 내 인생이 저당 잡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은행에. 많이 드네요. 네. 네,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거예요. 10년 전에. 네, 저희 부모님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지금은 집으로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와 삶이 저당 잡혔다. 이 사람은 끝났다. 이 빚의 굴레를 어떻게 탈출하지? 이런 구조를 지금 점점 악순환인데 막막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많다. 아직도 너무 사람들이 모른다. 그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금리를 네. 우선은 기본으로 연체는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네. 신용카드도 대출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신용카드는 뭐 어쩔 수 없이 쓰신다 해도 할부나 현금 서비스는 받으면 안 되죠. 그거 예를 들어서 연체가 시작된다라는 게 인생이 망가지는 시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현금 서비스 제가 왜 말리냐면 현금 서비스는 언제 빼보신 적 있으세요?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술 드시고, 그러니까 술 드시고 이제 초과가 됐거나 아니면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택시비. 예, 요즘은 다 우리가 카드로 하지만 예전에는 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비 밤에 한 5만 원 빼려고. 그래서 연체를 5만 원을 우리가 일부러 안 갚은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갚는 건 아니잖아요. 깜빡하고 못 그냥 갚았어요. 깜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날짜. 네. 연체 일수가 표시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5만 원으로 연체 일수가 5일이 잡혔어. 그러면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5만 원 때문에? 5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면은 통장에 돈을 넣어놨어요. 근데 네. 통장에 딱 빠져나가서 한 2만 원이 미처 못 빠져나간 거야. 그럴 네. 수 있잖아요. 네. 잔금이 부족해갖고 카드가 다 못 빠져나갔어. 네. 그럼 연체잖아요. 그죠? 다음 날부터 연체잖아요. 그쵸, 2만 원이 연체죠, 연체잖아요. 연체. 그럼 연체 일수는 계속 1,000만 원을 연체를 하던 10,000원을 연체하던 일수가 잡히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금액이 적고 내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액일수록.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일수는 다 너무 중요하니까
아무튼 연체하시면 안 되고 현금 서비스나 네. 이런 연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걸 사실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실 때 연장할 때는 항상 대출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까탈스럽게 굴어야 돼요. 더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은행에서 얼마입니다라고 나오면 네 하고가 아니라 네. 오 비싸네요. 더 낮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뭐 이런 더 식으로. 낮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네. 이렇게. 네. 낮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연장을 하실 때에도 이전보다 금리가 올랐는지 체크 분명히 하시고 왜 올랐는지 그리고 뭐 항의도 하시고 아니면은 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물어보시고. 아, 그래서 낮출 뭐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물어보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뭐 적금을 하나 가입을 한다거나 근데 네. 보험 같은 거는 가입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 꺾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죠? 은행에서. 근데 보험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적금 같은 거는 넣었다가 깨면 되잖아요. 네. 손실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10만 원 두 번 넣어가지고 깨도 아. 되니까 적금 가입 조건으로 좀 낮춰놓으면 요건 1년을 가는데 적금은 카드 발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카드 발행 그쵸, 조건. 그쵸. 카드 네. 발행 조건 있죠. 네. 근데 우선 금리 낮추려면 저는 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네. 카드 발행. 까탈스럽게 구는 고객에게 손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치. 요즘엔 또 꺾기가 규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얘가 까탈스럽게 굴면은 그러면은 뭐 카드라도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조금 있으니까. 더 챙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소소한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환전을 하더라도 네. 뒤에 표가 있잖아요. 환율판이. 네. 그거랑 상관없이 은행원이 또 해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은행원소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많이 이러면 또 해준다니까요. 해달라 하면. 왜? 나의 권한이 은행원이 그치. 다 그 있잖아요. 은행은 약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제가 그 느낀 게 뭐냐면 직원일 때는 네네. 어차피 사장 돈인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은행원도 거기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앞에 아 누가 그래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앞에 누구 진짜 스트레스 받게 하면 그럼요. 네. 약간 뭔가 혼나붙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네. 환율 좀 잘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하는데 네. 굳이 제가 싫어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남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요. 아. 그냥 올려주고 기분 좋게 올려주고 아. 티 내고 그럼 고맙단 말 들으면서 보내시면 되고. 왜 우리가 요만한 거 출력해 오면은 환율 우대를 받는다고 뭐 하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허술한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근데 그냥 프린트를 하면 돼. 네. 근데 만약 그 프린트를 안 했어. 네. 제가 그걸 뭐 깜빡이고 안 갖고 왔으면 안 해주겠어요. 아. 그거 종이 받아서 은행원이 그거 뭐 하려고? 도장 찍어갖고 대출하겠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아. 그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그런 서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 이렇게 쿠폰을 뽑아 오시면은 아, 쿠폰 내가 어디다 뒀지? 막 이런 난리 치고 앞에서 막 그러면. 아니 쿠폰을 주더라도 은행원이 그걸 갖다가 뭘 모을 거예요. 뭐 할 그걸 뭐 거야? 어디 뒤에 뭐 보고를 할 거야, 뭐 어쩔 거야. 아 보고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명분이에요, 명분. 뭐를 깎아줄 명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노력을 해서 뭔가 우리가 규정을 그렇게 그냥 명분인 거니까.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이런 거. 그쵸, 그쵸. 근데 어플리케이션은 그 사람이 실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은행이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심사위원장님이 저한테 막 뭘 항의를 했어요. 까탈스러워. 그러면은 제가 뭐 어떤 걸 항의를 한 적이 있음. 까탈스러움. 써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가시잖아요. 네. 그 파업창이 떠요. 뭐 항의하는 경험이고 까탈스러움. 아, 진짜요? 네. 오. 저 때만 해도 그렇게.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돼 있겠죠. 더 디테일하겠죠. 네, 네. 지금은 더 분석적이겠죠. 그런 걸 계속 열심히 적었었어요. 은행 그 당시에 되게 열심히 하라고. 네. 그러니까 만약 어떤 되게 되게 그런 걸 썼어요. 근데 네. CD기에 밖에서 오시잖아요. 네. 그럼 CD를 하고 있는 게 떠요. 또 팝업창에. 아, 그 그러니까 사람 예를 CD 하고 들어서 있다고? 네. VIP님이시잖아요. VIP님이 CD기를 하고 있으면 VIP님 누구 왔다고 딱 떠요. 그럼 아. 달려나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CD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그만큼 디테일하게.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소피아님이 그거 은행 있었던 게 벌써 시간이 꽤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 디테일한 게. 그러니까 너무 은행에서 너무 항의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정을 싫지 않고 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정을 안 싣고 내가 원하는 거를 딱딱 말하시고 받아가시고 네. 그런 걸로 뭐라 하지 않는 사람이 감정으로 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괜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너무너무 디테일하죠. 근데 PB룸에 있는 진짜 PB분들이 VIP를 관리하시는 거는 이것보다 뭐 어마무시하게 더 디테일하죠. 기념일 다 챙기시고 생일 챙기시고. 아니 여기 그 누구야 저기 누구였지? 저기 왜 자꾸 본명이 생각이 나지? 김재영님인데 샤이니 선생님. 샤이니님. 샤이니 선생님 왜 본명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샤이니님 내일 모레 만나요. 진짜요? 사모님. 그래서 네. 뭐 우리 80 모임 하자고 그래가지고. 네. 그 샤이니 선생님이 그거예요. 집에 그 PB 센터에서 막 케이크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손실나고 있는데 그냥 참고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다 찾아가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이왕 하실 거면 VIP 카드 쓰시나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써요. 그러니까 연회비 비싼 거. 아니요. 연회비 비싼 거 쓰세요. 진짜요? 네. 연회비 비싼 거 왜 안 쓰세요? 그냥 저 옛날에 쓰던 거 계속 쓰고 있는데. 저 대학생 때 쓰던 거.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갱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예? 왜 그게 되게 좋아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연회 비싼 거 쓰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연회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네. 플러스 되는 혜택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손실이 되는 카드예요. 손실이야, 진짜요? 손실.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PD님이 아무리 1억을 뭐 몇 억을 예치를 해준다 해도 네. 어차피 그분들은 마진이 요만큼 해갖고 예치하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은 돈을 버는 고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케이크도 사다 바쳐, 뭐도 바쳐, 뭐도 바쳐. 근데 수신 잔고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진은, 그래서 이 수수료는 누구한테 받냐면 연체 고객한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은행에게 수수료부터 뭔가를 하는 거는 되게 짜잘한 개미들인 거예요. 그죠? 주식시장 하면 다 이렇게 자잘한 거래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대다수의 그치. 고객들 돈 많이 받기면 수수료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객님들 덕분에 은행은 돈을 버는데 그래도 수신 잔고나 뭐 대출 잔고는 이렇게 확확 뭔가 이렇게 되니까 놓칠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은 실제로 따지면은 적자 고객이에요. 근데 대우는 또 어떻게 얼마나 요구하시나요? 어마어마해요. 자기가 이 사람들이 요구를 잘하니까 요구도 잘하고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신다 생각하는데 항상 손해 고객이에요. 손해 고객. 근데 그거를 그대로 카드에 대입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그 연회비가 비싼 걸수록 네. 다 그 리워드 그게 다 있잖아요. 네. 뭐 가입하자마자 뭐 30만 원 상품권 주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몰라요. 다 그래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짜리 하면 거의 뭐 최하 8만 원은 우선 기본 딸고 시작해요. 네. 그리고 혜택을 만들어 놓은 거는 어마무시해요. 그런 혜택은 그들이 다 가져가요. 근데 돈은 여기서 버는 거죠. 그런 게 많지 않나요? 은행뿐만 아니라.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혜택은 여기서 다 가져가. 은행은 좀 그렇구나. 다 그러는 것 같은데. 코제트는 안 그렇습니다. 코제트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